안녕하세요. 저는 3주차 WHO 발표를 맡은 불어불문학과 남다영입니다. 제가 정한 큰 주제는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코로나19와 WHO의 대처인데요. WHO가 가진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WHO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WHO란 어떤 기관일까요?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을 의미하는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보건과 위생 등 건강 분야의 전 세계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1946년 61개국이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서명한 뒤 1948년 4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날은 세계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1949년 8월 17일에 WHO에 가입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WHO는 보건부, 정부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협회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150개국 이상에서 온 7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전역 서비스 센터와 스위스 제네바 본사에서 국가 영토 및 지역의 150개의 WHO 사무소, 6개 지역 사무소에서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WHO 직원은 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과학자, 역학 전문가 이외에도 행정, 재무,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훈련된 직원들이 있고 건강통계와 경제 및 응급구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WHO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에볼라와 에이즈, 결핵 등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으로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구조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신종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계인들의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매거진 등을 제작하여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직무는 WHO 헌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보건 사업을 지도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가입국 사이의 기술 원조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PPT에서 볼 수 있듯이 WHO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건강 비상 상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WHO는 필수 의약품과 건강 제품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세계인의 1차적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특히 위급 상황에 있는 국가에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급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의료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회적 시스템과 간학문적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근절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관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국, 사무국이 있습니다. 먼저 총회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가입 신청을 한 국가에 대해 승인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WHO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며 본부의 사무총장을 임명하여 이사국 선출과 예산 심의를 승인하는 등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제네바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며 그 외에도 이사국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는 3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3년마다 새로 선출하는데요. 매년 2회에서 3회 정도의 회의를 열어 총회의 결정이나 정책, 총회가 위탁한 기타 사항과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여러 차례 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행이사회는 적어도 연 2회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장소는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또한 헌장에 따라 6개 지역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지역마다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지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6개 지역으로는 서태평양,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있다고 합니다. 재정은 회원국 정부 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부금을 제공하는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HO에도 헌법이 있는데요. WHO의 헌법은 1946년 6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건강회의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46년 7월 22일에 61개의 국가대표들이 서명을 한 뒤 48년 4월 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PPT에는 헌법의 모든 내용은 넣은 것은 아니고 PPT에 적혀있는 4가지를 포함해서 5개를 더해서 총 9개의 헌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5개의 헌법을 알려드리자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리고 건강 증진과 보호에 있어 국가의 성취는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 건강 증진과 질병 통제, 특히 질병의 증진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게 불평등한 발전은 흔한 위험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변화하는 총체적인 환경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그러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심리 및 관련 지식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는 것은 건강을 최대한으로 얻는 데 필수적이다가 있습니다. 해당 헌법을 찾아본 후에 WHO가 그들의 헌법에 따라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찾아보았습니다. WHO는 현재 전 세계적인 보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게임사들과 손을 잡고 Play Apart Together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게임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격리된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단순 질병과 허약의 부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정신적 복지 상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WHO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경고와 국제적 행사의 보류 여부에 대한 권고도 보내고 있는데요. WHO는 정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증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간의 협력 또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체 우수 사례인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조정하고 공고함으로써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WHO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보다 부정적인 논란이 더 많았는데요. 늑장 대응과 이부프로펜 사용 권고 철회, 그리고 특정 국가를 편애하는 것이 주요 논란들이었습니다. 먼저 전 세계 확진자가 50만 명에 육박해서야 팬데믹 선언을 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인한 비난을 받고 있는 WHO의 수장인 게브리에수스 소무총장은 중국을 두둔하고 나서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사무총장은 WHO 집행이사회에서 중국의 노력으로 환자 수가 지금의 수준에 머물 수 있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무분별한 공포 확산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정보 통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장의 해당 발언은 과거 자신을 아프리카 출신 첫 사무총장으로 뽑히게 결정적인 기여를 한 중국에 대한 은혜 갚기식 행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은 중국 출신인 전임 WHO 사무총장인 마거렛 첸이 에볼라 대처 위협으로 물러난 뒤 곧바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전 당시 중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한 덕택에 당선됐다는 게 중론이며 중국은 당시 향후 10년간 대략 10조 원을 WHO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투자로 WHO의 재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 편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는 국가 간 평등을 지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WHO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WHO는 이브프로펜의 복용을 지향하는 것을 공고했다가 다시 그 언급을 철회해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WHO가 이브프로펜의 복용을 지향을 주장한 데에는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 공동 연구팀이 이브프로펜의 항염 작용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인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오히려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WHO가 참고한 논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WHO는 다시 복용 지향 권고를 철회하게 된 것인데요.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WHO가 오류를 포함한 정보를 권고하는 데 있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WHO의 권고사항을 듣지 않는 여러 가입국들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체할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까지 전파될 경우 국가 간의 협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